안녕하십니까. 웹소설 공학연구소입니다. 여러분, 웹소설은 머릿속으로 보는 영상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대부분 이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글이 어떻게 영상이야? 나는 그냥 글을 읽는데.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웹소설을 읽으면서 주인공의 얼굴을 상상하고 어디에 서 있는지 떠올리고 무슨 행동을 하는지 머릿속으로 그려본 적 한 번쯤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상합니다. 분명히 눈앞에는 글자밖에 없는데 왜 우리는 글을 읽으면서 장면을 보고 있을까요? 오늘은 이걸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첫째, 글을 읽는 순간 머릿속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날까? 간단한 문장 하나 보겠습니다. 진석이 문을 열었다. 별거 없는 문장이죠. 그런데 이 문장을 읽는 순간 여러분 머릿속에는 어떤 모습이 떠오를 겁니다. 문이 하나 있고 그 앞에 사람이 서 있고 그 사람이 손을 뻗어 문을 여는 모습.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머릿속에서 장면이 만들어집니다. 이번에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써보겠습니다. 진석은 녹슨 철문 앞에 섰다. 이번에는 머릿속 장면이 조금 달라집니다. 철문이 생겼고 그 철문의 색이나 상태를 상상하게 됩니다. 여기에 한 문장을 더 붙여보죠. 손잡이를 잡자 차가운 감촉이 손바닥을 파고들었다. 이제 단순히 철문을 보는 것에 끝나지 않습니다. 손잡이를 잡는 행동과 그때 느끼는 감각까지 상상하게 됩니다. 글자는 그대로인데 머릿속의 장면은 점점 구체적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둘째, 글은 영상을 직접 보여주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웹소설이 진짜 영상을 재생하는 건 아닙니다. 글에는 영상이 없습니다. 대신 글은 독자가 머릿속에서 장면을 만들 수 있도록 필요한 정보를 던져줍니다. 예를 들어, 진석이 아령을 들었다. 이 문장만 보면 아령의 모양이나 진석의 자세, 어디에서 운동하는지까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독자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경험을 이용해서 빈 부분을 알아서 채웁니다. 아령을 본 적이 있다면 대충 어떤 물건인지 알고 있고 사람이 아령을 든다는 행동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글을 읽는 순간 자신이 알고 있는 이미지와 행동을 조합해서 하나의 장면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셋째, 그래서 작가가 모든 걸 설명할 필요는 없습니다. 여기서 웹소설을 쓸 때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하나 나옵니다. 초보 작가들은 장면을 정확하게 보여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아령이 보였다. 진석이 아령 쪽으로 걸어갔다. 오른손을 앞으로 뻗었다. 손가락을 벌렸다. 아령의 손잡이에 손가락이 닿았다. 손가락을 오므려 아령을 잡았다. 이렇게 하나하나 다 적어버립니다. 그런데 독자는 이 모든 과정을 일일이 설명해줘야 상상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오히려 진석은 아령을 집어들었다. 이 한 문장만으로도 대부분의 독자는 그 행동을 머릿속에서 완성합니다. 작가는 100을 보여주는 게 아니라 독자가 100을 만들어낼 수 있는 30을 던져주는 겁니다. 나머지는 독자의 머릿속에서 완성됩니다. 넷째, 그런데 모든 글이 영상처럼 보이는 건 아닙니다. 여기서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같은 상황을 설명해도 독자의 머릿속에 장면이 만들어지는 정도는 다릅니다. 예를 들어, 진석은 긴장했다. 정보는 전달됩니다. 하지만 머릿속에 특별한 장면이 생기지 않습니다. 반면, 진석의 손끝이 떨렸다. 이 문장은 다릅니다. 손끝이 보입니다. 그리고 독자는 그 행동을 통해 아, 얘는 지금 긴장했구나 라고 알아냅니다. 즉, 감정을 설명하는 것과 감정이 보이는 행동을 보여주는 것은 다릅니다. 다섯째, 웹소설은 무엇을 설명했느냐보다 무엇을 보여줬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진석은 화가 났다 라고 쓰는 대신 진석의 입꼬리가 떨렸다 라고 쓰면 어떨까요? 독자는 먼저 장면을 봅니다. 그리고 아, 얘 지금 화났구나 라고 판단합니다. 이게 중요한 이유는 독자가 장면을 직접 완성했기 때문입니다. 작가가 감정을 설명해 주는 것과 독자가 장면을 보고 감정을 느끼는 것은 읽는 경험 자체가 다릅니다. 여섯 번째, 그래서 웹소설을 쓸 때 질문을 바꿔야 합니다. 보통 글을 쓸 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상황을 어떻게 설명하지? 그런데 웹소설에서는 이 질문을 한번 바꿔보십시오. 이 장면을 독자가 어떻게 보게 만들지? 진석이 긴장하고 있다면 긴장했다라고 설명할 것인지, 손이 떨리는 모습을 보여줄 것인지, 진석이 화가 났다면 화가 났다라고 설명할 것인지,
주먹을 꽉 쥐는 모습을 보여줄 것인지, 주인공이 무언가를 발견했다면 놀랐다라고 설명할 것인지, 시선이 한 곳에 멈추는 모습을 보여줄 것인지, 이 차이가 쌓이면 글을 읽는 느낌 자체가 달라집니다. 결국 웹소설은 글자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작가가 적은 문장을 읽고 독자는 머릿속에서 인물과 공간을 만들고 행동을 재생하고 감정을 느낍니다. 그래서 저는 웹소설을 이렇게 생각합니다. 웹소설은 글자로 만들어진 영상이다. 눈으로 직접 보는 영상은 아니지만 독자의 머릿속에서 재생되는 영상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한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같은 장면을 써도 어떤 장면은 선명하게 보이고 어떤 장면은 잘 보이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그 차이는 카메라가 어디를 보고 있냐에서 시작됩니다. 다음 시간에는 웹소설 속에서 카메라는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리고 카메라 프레이밍을 어떻게 활용했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웹소설 공학연구소였습니다. 감사합니다.